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숙제 뭐 있었나요? 혹시 지난주 프린트 없으신 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나가서 받아오시고, 이제 오늘까지만 이제 보충을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기본서에서 배울 거를 지금 미리 하는 거니까, 좀 어려운 것들을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프린트 없으신 분은 밖에 나가서 받아오시고요. 어디까지 했었죠, 지난주에? 재고자산 연습 문제는 숙제로 내드렸죠. 숙제로 11번이 뭔가? 4페이지. 4페이지에 11번부터 다 풀었다. 10번까지는 풀어드렸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상품 매매 이 프린트는 이건 다 풀어드렸습니까? 네. 이건 다 했고? 네. 오케이. 자, 11번 한번 들어가죠. 자, 다음은 3분법으로 처리가 된 상품 관련 결산 분계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전혀 모르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장부의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상품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단일 상품으로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하는 게 있었죠. 분할에 이제 3분법, 뭐 4분법, 5분법, 뭐 9분법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3분법이죠. 그러면 3분법은 계정이 몇 개가 나와요? 뭐 3개로 나눴다 답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먼저 상품, 그 다음에 매입, 그 다음에 매출, 이렇게 이제 3가지가 나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품은 2월이 되죠, 그렇죠? 2월 되는 거다. 남아 있는 거는 차기로 2월 되고 또 전년도에서 넘어오고, 그래서 재고자산을 3분법으로 할 때는 요 계정 과목이 3개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2월 상품 계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계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계정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평상시에는 우선 이제 기초가 있을 거라. 그럼 기초는 전기에서 10,000원이 2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매입한 거는 전부 다 여기다 쓰겠죠. 현금으로 매입했다, 외상으로 매입했다. 금액은 내 마음대로 쓴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매입한 것을 되돌려 보냈다. 환출하면은 환출한 만큼 외상 매입금이 줄겠지. 10,000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팔아요. 현금으로 매출하면, 자, 120,000원을 현금으로 매출했고, 또 외상으로 뭐 10만 원 매출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매출한 거를 깎았다. 애누리. 그러면 애누리 된 만큼 매출이 줄겠지.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10,000원 이렇게 이제 줄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기말. 그러면 이제 기말은 다음 기로 차기로 2월이 되겠죠. 차기 2월이 이제 3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1월 1일부터 오늘 결산할 때까지 넘어온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장부의 마감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장부를 마감하는데 요 3분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총회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이제 순회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총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법은 어떻게 해요? 이제 무슨 장부를 마감하는 거니까 기초를 어디로 보내? 매입으로. 그러면 기초를 매입으로 보내려면 여기서 박치기 딱 하면은 분계가 나오죠. 자, 분계해 보세요. 차변에 매입 얼마? 10,000원. 배변에는 2월 상품이 10,000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매입 계정에 가야지. 자, 매입 계정 차변에는 2월 상품에서 10,000원 이렇게 오겠죠. 끝. 그 다음에 이제 기말도 어디로 보내요? 매입. 왜? 기초를 왜 매입으로 보내고
기말을 왜 매입으로 보내느냐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 그렇지, 매출원가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자, 기말 재고액 3만 원을 매입으로 이렇게 보내면 박치기 하면 차변에 2월 상품 3만 원, 대변에는 매입이 3만 원 이렇게 온 거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매입 계정의 대변에 2월 상품 상대편 계정 과목이 2월 상품 3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장부가 마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하는 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결산일에 상품 계정을 마감을 시키는 거라. 그러면 기초는 매입으로 보내고 기말을 매입으로 보낸다. 그럼 이제 여기 매입에서 차이가 나오겠지. 차변합계는 16만 원이에요. 요거 더하면. 근데 대변은 얼마야? 4만 원이면 차이가 얼마 나와? 12만 원이 계산이 되는데 요 12만 원이 뭐다? 매출원가지. 왜 매출원가야?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더하는 거예요. 기초가 만 원이고 그러면은 순매입액은 얼마가 되나? 14만 원이 되겠지. 15만 원에서 만 원 줄었으니까 그러면 만 원에서 14만 원 더하면 15만 원이고 거기서 팔고 남은 게 3만 원이니까 이번에 팔은 물건의 원가가 얼마? 12만 원. 그럼 얘 얼로 보내? 손익으로 보내야죠. 그래서 얘를 손익 계정으로 보내자. 그럼 박치기 하면 차변에 손익이 12만 원, 매입이 12만 원.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그려진다? 손익 계정이 그려지고, 자, 손익 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은 매입이 얼마? 12만 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해요? 매출원가를 의미하는 거다. 자, 끝났어요. 자, 기초를 어디로 보냈어? 매입으로. 매입은, 기말은 매입으로. 매입은 손익으로. 자, 이제 마지막 매출 계정. 22만 원에서 만 원 빼지. 그럼 얼마 돼? 21만 원이 되면서 얘의 정체는 순매출액. 22만 원 팔았는데 만 원을 깎았잖아. 그래서 21만 원이 순매출액이니까 얘를 어디로 보내요? 손익으로.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되나? 매출이 얼마? 21만 원. 손익이 얼마? 21만 원. 이렇게 해서 분기가 마감하게 되면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손익계정의 대변에 매출 얼마? 12만 원이 아니지. 21만 원이지. 자, 손익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매출 21만 원. 그럼 결론 얼마짜리를 얼마에 파는 거다? 12만 원짜리를 21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9만 원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이게 바로 총액법이다. 그런데 이제 순액법은 뭐냐? 그러니까 총액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총액법의 개념은 뭐냐면요. 총액을 다 쓴다는 거야.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노라. 총액을 다 쓴다. 그래서 총액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에 비해서 순액법이라는 것은 순수한 이익 금액만 쓰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제 순액법은 오늘 배울 건데, 자, 똑같은 상태에서 다시 가봐요. 먼저 2월 상품 계정이 있었다. 기초. 정기율이 얼마? 만 원. 기말은? 기말은? 3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에 있네. 그럼 매입은? 현금으로 매입한 게 7만 원. 외상으로 매입한 게 8만 원. 되돌려 보낸 게 만 원.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이제? 매출 계정. 그러면 매출 계정에는 현금으로 매출한 게 12만 원. 외상으로 매출한 것은 뻥치지 말고 10만 원. 10만 원. 그 다음에 애누리 해준 게 만 원. 여기까지는 똑같잖아. 여기까지는 뭐, 아까 순액법이나 총액법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틀리냐? 마감하는 방법이 틀린다. 이 소리예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기초상품을 어디로 보내요? 매입으로 보내라. 꽝. 그러면 차변에 분개해봐요. 매입이 만 원. 대변에는 2월 상품이 만 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매입 계정 차변에 2월 상품이 10,000원 이렇게 오겠네. 그 다음 기말, 차기월, 기말은 얼로 보내요? 예, 역시 매입으로 보내. 그러면 매입 얼마? 30,000원. 꽝. 차변에 2월 상품 얼마? 30,000원. 매입이 30,000원. 그러면 매입 계정이 어디에?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은 2월 상품 3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네, 그죠? 내가 미쳤나 봐. 이게 뭐예요? 총회법이잖아. 자, 다시 말하면 우리 기초를 매입으로 보내고 기말을 매입으로 보냈어요. 총회법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설명하는 거야? 순회법. 자, 그러면 순회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야 돼요. 총회법에서는 기초상품을 어디로 보냈어? 매입으로. 그러나 순회법에서는 기초상품을 어디로 보내느냐? 매입으로 보내는 거예요. 매입으로. 그 다음 기말을 총회법에서는 어디로 보냈어? 매입으로. 그러나 순회법에서는 기말을 어디로? 매입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순회법이나 총회법이나 기초상품과 기말상품을 마감하는 절차는 같더라 이 소리죠. 그럼 순회법이 뭐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오겠지. 차이가 얼마? 얘가 16만 원에 4만 원이면 12만 원이 나오죠. 요 놈을 아까는 어디로 보냈어? 손익으로 보냈지만 요거는 순서에 따라서 매출로 보내라 이 소리예요. 매출 계정으로. 그러면 박치기 하면 차변에 매출 12만 원, 매입이 12만 원. 그럼 이제 매출 계정에 여기에 뭐가 와요? 매입이 12만 원 이렇게 오겠네. 그럼 차이가 뭐냐? 아까는 얘를 여기다 썼어, 총회법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순매출액을 요로 써서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요건 가만히 보니까 차이가 얘가 22만 원이고 얘가 13만 원이면 9만 원 차이가 나네. 요 9만 원이 뭘까? 요게 바로 상품 매출 이익이잖아요. 봐. 여기서는 우리 아까 12만 원짜리를 21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해서 9만 원 벌었네.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요거 세 개를 계산하면 이게 순매출액이라 21만 원에 매출했죠? 그리고 여기에 매출원가를 썼잖아. 아, 12만 원짜리를 21만 원에 팔았으니까 요게 상품 매출 이익이구나. 요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내요? 손익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치기 하면 차변에는 매출이 9만 원, 손익이 9만 원. 그래서 자, 이제 손익 계정에는 여기에 뭐가 와요? 매출이 9만 원 오고 매입은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순회법으로 장부를 마감한 회사인지 총회법으로 마감한 회사인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손익 계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 계정에 매입이라는 계정이 없이 뭐 운반비, 보험료 이렇게 비용이 나오고 매출만 나왔다. 그럴 때는 얘가 순회법이고 얘의 정체는 상품 매출 이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매입 매출 두 개가 다 등장했네. 이렇게 두 개가 다 등장했을 때는 얘는 뭐야? 매출원가, 얘는 순매출액. 그러면 12만 원짜리를 21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이다? 9만 원 이익이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마감의 절차만 틀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울 거 없고. 그러면 지난번에 1절. 자, 기초는 어디로 보냈죠? 자, 노래하는 거예요. 기초는 매입으로 뽀뽀뽀. 또 기말도 매입으로 뽀뽀뽀. 또 매입은 손익으로 뽀뽀뽀. 매출 계정 손익으로 뽀뽀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매입 계정 차액은 뭐고? 매출원가고, 손익 계정 차액은 매출 총이익.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이 뭐였어요? 1절 총회법의 노래였다. 그러면 이제 2절은 뭐야? 순회법의 노래겠네. 2절
자, 시작합니다. 기초는 똑같잖아요. 뭘 고민하고 있어. 기초는 매입으로 뽀뽀뽀. 기말도 매입으로 뽀뽀뽀. 다음 매입은 오케이. 매출 계정. 매입은 매출 계정 뽀뽀뽀. 매출 계정 손익으로 뽀뽀뽀. 이렇게 되는 거라. 다시. 자, 2절. 자, 지은이의 뜻을 생각하며 불러봐요. 시작. 기초는 매입으로 뽀뽀뽀. 기말도 매입으로 뽀뽀뽀. 매입은 매출 계정 뽀뽀뽀. 매출 계정 손익으로 뽀뽀뽀. 자, 그 다음에 매입 계정 차액은 똑같겠지. 매출원가고. 그 다음 마지막 손익 계정 금액은 매출 총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하고 2절의 차이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분기를 보면서. 자, 이건 똑같아. 매입은 이상하다. 이상한 건 매입이다. 이거는 자, 순회법으로 하나, 총회법으로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손익으로 나왔으면 요거는 뭐야 이제? 매입을 손익으로 보냈으니까 총회법. 여기는 어때요? 매입을 어디로 보냈을까? 매출로 보냈으니까 순회법 알 수 있고. 자, 요건 바로 뭐예요? 맨 밑에 나온 것은 매출 이익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대신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자, 매입은 손익으로 보냈고 매출을 손익으로 보냈잖아 이제. 그럼 얘는 뭐고? 매출원가고 얘는 순매출에. 그러면 아, 12만 원짜리를 21만 원에 팔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1번이 해결이 된 거죠. 자, 11번을 보니까 매입은 이상하다. 이상한 건 매입이다. 그 다음에 매출 매입으로 나왔네. 그럼 얘는 뭐야? 순액법이죠. 순액법이고. 자, 거기 나와 있는 12만 원의 정체는 뭐야? 매출원가. 그 다음 마지막 매출 계정이 손익으로 갔네. 걔의 정체는 매출 총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볼까요? 1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23,000원이다. 맞나요? 맞고. 2번 기초 상품 재고액은 3만 원이다. 오케이. 3번 매출원가는 12만 원이다. 맞고. 4번 매출 이익은 4만 5천 원이다. 맞고. 5번 단기 순매입액은 12만 7천 원이다. 그건 이제 뭐 답이 그것밖에 없으면 틀린 거지 뭐.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싶어. 알고 싶으면은 뭐를 그려보면은 딱 답이 나올까요? 자, 우선 매입 계정을 그려보면 알죠? 자, 매입 계정을 그리면 기초가 얼마나 나왔나요? 3만 원. 그 다음 기말은 23,000원. 그 다음 순매입액은 몰라. 그런데 매출원가는 12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감이 왔지 이제?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14만 3천 원이고 3만 원이니까 11만 3천 원이 순매입액이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찾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3분법을 모르면 뭐 전혀 엉뚱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3분법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의 주관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앞으로 10번하고 11번 같은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3분법을 소개해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어때요? 이해는 되셨어 이제? 자, 넘어갑니다. 1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된 매출원가를 구하라. 지금 자 12번을 푸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뭘 그리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될까? 예, 무조건 매출원가를 물어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기억을 하세요. 3분법 문제가 아니면 무조건 우리는 단일 상품으로 가라. 그래서 매출원가를 물어보면 무조건 상품 계정 1번 그래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얼마야? 기초하고 여기는 순매입액이 들어가고 여기에 기말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원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찾아볼까요? 기초는 얼마 있대요? 자, 기초는 9만 원이고 기말은 12만 원이 나왔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만 도출해내면 돼요? 자, 순매입액은 어떻게 찾을까? 매입액 35만 원에서 환출 3만 원 빼고 매입운임 3만 원 더하고 또 없어. 간단하죠. 그러면 얼마야? 35만 원이다. 그럼 35에 9만 원. 그러면 44만 원이네. 거기서 12만 원 빼니까 32만 원이 매출원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이해되죠? 자, 넘어갑니다. 13번. 영상기업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냐?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렵긴 뭐가 어려워. 자, 언제나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익률을 구하는 거니까 매출액분의 이익 이렇게 쓰면 이게 이익률이에요. 그 다음 매출액분의 매출원가를 쓰면 그러면 얘는 뭘까? 그거 당연한 거지. 뭐 산수예요, 산수. 회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따라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매출 총 이익률을 물어봤으니까 먼저 뭘 찾아야 돼요? 매출액을 찾으면 되지. 자, 매출액 얼마 있다? 140만 원. 맞죠? 그러면 안 돼. 뻥치지 말고 거기서 이제 곤란해야죠. 자, 계산기 140만 원 갖다 놓고 뭘 뺄까요? 매입 환출이 왜 들어가나? 언제나 매출하고 관련된 거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할인을 10만 원 빼야지. 130. 또 매출 환입이 20만 원 있네. 빼면 110. 끝. 그래서 여기가 매출액은 1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촌스러운 거야. 이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언제나 이익률 문제가 나오면 얘로 하는 거예요. 원가율을 구하시라고. 그러면 여기는 똑같지. 110만 원. 그럼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매출 원가는 몇 번 그래요? 1번. 자, 기초상품 30만 원. 자, 여기 이제 매입액만 찾으세요. 자, 매입액 스타트. 어디에서 스타트? 100만 원에서 스타트. 환출 5만 원 빼고 95. 거기에서 매입 할인 13만 원 빼면 82만 원이네. 그러면 여기에 82만 원이 순매입에 여기에 기말은 35만 원. 그러면 여기에 매출 원가는 뻥치지 말고 77만 원이다라는 게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매출 원가 77만 원을 갖다 써주면 끝났지. 그러면 원가율은 70%. 그럼 이익률은 계산할 것도 없죠? 이익률은 30%. 언제나 1 마이너스 원가율은 이익률이다. 또 1 마이너스 원가율은 이익률은 원가율이다. 그 개념만 딱 잡고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14번입니다. X1년 10월 15일 날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봐요. 우리는 시험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 네? 시험 볼 때 뭐가 제일 문제가 돼요? 시험 안 봐서 몰라요? 네? 솔직히 말해서 시험 보는 모든 이들의 공통점, 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시간 절약. 학교, 이 주택관리사 합격의 원동력은 뭐예요? 시간 절약이야. 그럼 시간은 어떻게 절약해요? 이걸 잡아. X1년 10월 15일 창고에 뭘 통과해? 통과는 통과 같은 소리예요. 자, 이거 앉아서 이 소설을 읽고 있어. 이걸 뭐하러 읽어요? 읽을 시간에 불났네 1번. 불났네 그러면 바로 1번이에요. 도난당했다 1번. 불났다 1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1번으로 가면 자, 1번이 뭐야? 기초 매입 기말. 그래서 뭐 나오는 거예요? 매출원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여기다 집어쳐놓는 거예요. 자, 딱 봅시다. 자, 기초재고액은 얼마래? 10만 원. 그 다음에 순매입액이 얼마인가 보면 되죠? 매입액은 144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은? 기말은 찾으면 안 돼요. 이거는 불이 났으니까 없겠지. 그럼 결국 요것만 찾아내면 되죠. 자, 매출 원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 불났을 때 매출 원가가 안 나오겠죠. 뭐가 나와 있을까? 매출액이 나왔어요. 매출액이 얼마? 매출액이 160만 원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가율이 매출 총이익률이 몇 프로래? 40%면 원가율은 60%다. 60%. 그럼 얼마일까? 96만 원이 딱 나오지? 그러면 요만큼이 원래 있어야 된다. 154에서 96 빼면 58만 원어치가 있었어야지. 이만큼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자, 불났다. 따라서 화재로 인해서 재고자산의 손실금액은 얼마가 되니? 그러면은 58만 원이 바로 답이다. 이 소리죠. 쉽죠? 자, 15번 똑같네. 뭐야? 불났다. 불나면 바로 1번.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자, 기초의 순매입의 기말 매출원가. 자, 기초재고자산은 얼마? 기초재고자산은 40만 원이고 매입액은 160. 그 다음 이제 매출원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자, 매출액은 얼마? 200인데 매출 총이익률은 25%. 25%. 그럼 원가율은 75%. 그럼 얼마일까? 150만 원이 매출원가. 그러면 200에서 150. 그러면 얼마? 5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다. 소라죠? 응? 어디? 아니, 원래가 이제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봐야죠. 자, 그랬는데, 원래 얼마가 남아 있어야 돼요? 5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타지 않고 일부 소실되고 남아있는 게 2만 원이 남아있다. 그랬으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타버린 금액은 48만 원만 타버렸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때요? 글자에 점 하나를 잘못 붙이면 님이 남이 되고 하잖아. 그럼 이게 문제가요. 내가 문제를 바꿔버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그 훌륭한 머리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았어. 주식회사 한국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어쩌고저쩌고 순실현 가치는 2만 원이다. 기초는 4만 원, 재고자산의 매입액은 160만 원, 매출액은 200만 원이다. 주식회사 한국의 과거 3년간 평균 지금 뭐가 나왔어요? 매출 총이익률 25%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 주식회사 한국의 과거 3년간의 원가에 대한 이익률은 25%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매출 원가를 구해보세요. 매출 원가 구해보세요. 내가 떨어지나 한번 보고. 아시는 분? 네? 아니 매출원가만 150. 또요? 또? 매출원가 150. 그거는 아까 매출 총이익률이지. 160. 오케이. 또 다른 분?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를 잘해야지, 산수를. 자, 보세요. 이게 회계에서는요,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 지난주에 배운 거, 그건 우리 회계에서나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 일반적으로 산수,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은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은 매출 총이익률 이거 물어보면 틀리는 게 정상이야. 이건 틀려야 되고 아까 원가에 대한 이익률 이렇게 나오면 그건 맞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하나를 배워놓으면 앞에 걸 까먹어버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원가입니다. 100만 원이 원가. 그럼 원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사왔어요. 그럼 우리가 물건에다가 이익을 붙인단 말이죠. 그럼 이익을 붙일 때는 어떻게 돼요? 원가에다가 이익률 붙인다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여기다가 25%의 이익을 붙이겠다. 그래서 25만 원을 이익으로 한 거예요. 그럼 얘를 일로 봤을 때 이익률은 25%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원가를 일로 본 게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에요. 그러면 요 놈의 25%니까 25만 원을 붙였죠? 그래서 이익을 붙였어. 그러면 요렇게 해서 나온 게 이게 매출액이에요. 매가야 이게. 그럼 매가는 얼마예요? 125만 원이죠. 그럼 매출 총이익률법은 이 매가를 일로 보겠다 이 소리예요. 아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일로 봤고 그거의 25%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왔지만 매출 총이익률법은 이 전체를 일로 보는 거라. 그럼 일 속에는 요게 이익률이고 요게 원가율이고 이렇게 되잖아 이게. 그러면 자 매출액이 125만 원인데 여기에 원가가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죠? 100만 원. 매출 원가가 그러면 100만 원 나누기 125만 원 해봐요. 몇 프로? 20%인가? 맞죠? 80%. 80%지, 그지? 100만 원 나누기 125만 원 하면은 80% 되지? 이게 원가율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은 80%가 원가율이고 20%가 이익률이지.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이익률은 20%고 원가에 대한 이익률은 25%고 매가에 대한 이익률은 20%고 틀리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지금 14번 문제하고 15번 문제에서는 뭐로 나왔어요? 매출 총 이익률로 나왔기 때문에 원가는 얼마가 돼? 원가율은 14번은 60%, 15번은 75% 이렇게 나왔지만 내가 맨 마지막에 15번에서는 주식회사 한국의 과거 3년간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 지금 매출액이 얼마 나왔어요? 매출액이 200만 원 나왔으면 요 2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 원가 곱하기 1 플러스 이익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이게 바로 매출액이에요. 이게 매가라. 그럼 지금 원가 모르잖아요. 원가 곱하기 1 플러스 이익률이 25% 이렇게 계산한 게 200만 원이다 그랬으니까 200만 원을 1.25로 나눠줘야지. 1.25로. 그러면 요게 얼마가 돼? 매출 원가가 160만 원이 나오게 된다 이 소리라요. 그러니까 딱 포인트는 이게 매출 총이익률 문제인지 원가에 대한 이익률 문제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 근데 통상적으로는 매출 총이익률 문제가 거의 10문제 나오면 9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가끔 이제 삐끼로 집어넣는다. 출제자가 좀 여러분들 골탕 먹이겠다 그럴 때 원가에 대한 이익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1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매출 총이익률이 40%다. 그러면 원가율이 60%는 거 알지만 거기서 뭐라고 나온다? 3년간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40%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매출액 160만 원 나누기 1.4로 나눠라. 1 플러스 이익률이니까. 이제 감이 왔죠? 그 원리만 좀 이해하시면 이 재고자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16번.
요거는 좀 안 배운 게 나왔는데, 뭐 그냥 뭐 천천히, 뭐 어차피 뭐 지금은 보충의 개념이니까 한번 듣고 또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16번. 다음은 X1년도 심사숙고상자의 기말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다. 정확한 기말재고액은 얼마겠느냐. 그럼 먼저 자 기말재고자산을 가서 창고에 가서 실사를 했어요. 실사라는 거는 창고에 가서 결산을 할 때는 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실지재고. 그럼 얼마 있어요 지금? 450만 원. 그럼 이거는 뭐 빼도 더하기도 못하고 딱 쓴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거래처로부터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상품 90만 원이 현재 운송 중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라 그래요? 추리력을 볼 거야, 이제.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렸죠? 자, 여기에 서울에 사는 A가 부산에 사는 B에게 얘네들이 이제 물건을 배편으로 보낸다 이 소리예요.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보내도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인도 조건이냐에 따라서 이 물건이 그러니까 도착했어요. A가 파는 사람이야. A가 판매자. 그 다음 B는 구매자라고 하고 이 물건이 B한테 도착을 했다면 그건 누구 물건이야? B의 물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아직 안 보냈을 때는 A 거고 도착하면 B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여기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지금 중간에 가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요럴 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런 걸 붙이느냐 하면은 미착 상품이다 이렇게 붙여요. 미착 상품. 그럼 이 미착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렇게 바로 미착 상품 회계. 그럼 이 미착 상품은 이거 자 누구 거로 볼 거냐 이거지. 누구 걸까? A 거, B 거. 무슨 A 거야, B 거지. 다요. 그림이 여기 더 왔네 여기. B 거, A 거. B한테 거의 가까이 왔는데 그렇게 따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어떤 조건으로 판매를 했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미착 상품에서는 목적지 인도 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 목적지를 도착지 인도 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뜻인지 벌써 눈치챘죠? 도착지 인도 조건이란 도착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도착을 해야. 그 다음에 목적지 인도 조건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도착해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 대신에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 배에다가 선적하는 순간에 소유권이 넘어간 거라.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자, 이게 누구 물건이에요? A 물건, B 물건 그래. 뭐야? 먼저 물어봐야지. 아, 나한테 물어봐야죠. 도착지예요? 목적지예요? 그걸 물어봐야지. 그것도 안 물어보고. 자, 이게 목적지 인도 조건이었어. 그러면 A 거죠? 자, 선적지 인도 조건. 그때는 B 거다 이거예요. 선적함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소리지.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처로부터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여기서 또 한 번 중요해요. 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서는 누구 입장이야? 구매자 입장이라고요.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을 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A 얘기예요? B 얘기예요? 주인공이 B야. 자, 그러면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을 했는데 오고 있잖아. 그건 내 물건이다 아니다. 따라서 요거 2번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거래처로부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입한 상품이 현재 운송 중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90을. 아시겠지? 그때는 자기 물건이니까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감이 왔죠 이제? 그 얘기. 그 다음 D급번. 거래처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출했대요. 그러면 그거는 내 물건이다 아니다? 이번엔 매출자 아닙니까?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팔았대. 그럼 내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얘도 역시 X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럼 만약에 이게 거래처에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출한 상품이다 그랬으면 그때는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겠네. 얼마를? 60만 원. 또 뻥치고 있어. 아니 지 거에다 이익을 붙여서 지 거라고 하나? 원가는 45만 원짜리를 지금 6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지 물건을 지 재고자산이다 라고 할 때는 얼마라고 얘기해야 될까? 45만 원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런 거 포인트를 딱딱 구분할 수 있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이런 게 쉽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문제를 20문제만 다루면 쉬워져요. 처음에 할 때는 맨날 헷갈려. 근데 이런 문제를 10번, 20번 해봐요. 그러면 이거 바로 알 수 있다 이 소리. 그래서 회계는 무한한 반복이 필요한 과목이다. 다음 리얼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아까 미착 상품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요 위탁 판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위탁 판매는 요거는 이제 적성품이라고 하는데 요 위탁 판매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물건을 자기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B한테 팔아줘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A를 위탁자라고 하고 B를 부탁을 받은 사람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자기 물건을 보내서 자 수탁자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탁 판매는 언제 물건이 팔린 걸로 보느냐 요 매출로 보는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위탁 판매에서는요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하면 수탁자가 팔았을 때 비로소 A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 안 팔고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의 재고자산? A의 재고자산이다 이거예요. 그럼 언제 B의 재고자산이 돼? 뻥치지 말아요. B는 죽어도 자기 재고자산이 될 수가 없어. 왜? 팔았잖아. 남의 거잖아. 남의 걸 왜 탐내? 지금 A로부터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럼 자기 물건이야 아니야? 아닙니다. 근데 왜 재고자산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이거는 팔게 되면 사가 내 거. 아직 안 팔았을 때는 A의 재고자산이다. 이런 얘기지. 수탁 판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랬나 봐요? 수탁자에게 인도한 상품이 240만 원인데 그 중에 50%는 기말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였고 나머지는 아직 수탁자 창고에 보관돼 있다. 그러면 내 물건은 얼마? 오케이. 그래서 120만 원이 내 재고자산에 포함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거지 같은 말이 나왔어요. 거래처에 시용 판매한 상품의 원가가 또 뭐야? 시용 판매는 또 뭐냐? 이 소리. 자, 오늘 어려운 거 3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시용 판매라는 거는 뭐냐면요. 써보고 좋으면 사라라고 보내는 게 시용 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게 시용 판매가 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찾아보자고. 에? 화장품. 될 수도 있겠네. 홈쇼핑. 될 수도 있겠네. 되긴 뭐가 돼요? 홈쇼핑에서 물건이 왔어. 써보면, 썼어. 반품 돼? 반품 안 돼요. 절대로. 쓰면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 홈쇼핑에서 내가 옷이 자주 바뀌죠.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옷을 주문한다고. 주문해갖고 입어요. 레트를 띄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다음날 반품.
내 때를 띄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반품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형 판매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어떤 게 시형 판매냐? 대표적인 게 아메이에요. 아메이. 아시죠? 그 아메이에서 나온 치약 같은 거를 우리가 사요. 그러면 돈은 줬잖아. 자, 썼어요. 쓰고 뭐 돈을 안 줄 수도 있어. 또 뭐 돈을 줄 수도 있어요. 써. 그래가지고 한 3분의 1을 썼어요. 아이씨 뭐 선전은 그럴듯한데 마음에 안 들어. 반품. 그럼 바로 돈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뭐 아메이 측에서는 물건이 판매가 됐지만 시용 판매 조건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매출이라고 기장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언제 매출이 되느냐? 상대방이 매입하겠다. 매입 의사를 표시하면. 그러면 그때 팔리는 거예요. 그때 매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어? 거래처에 시용 판매한 상품의 원가가 81만 원, 매가는 90만 원인데 기말 현재 60만 원만 매입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내 물건은 얼마야?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왔네. 이 시용 판매에서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함정이 하나 껴 있어요. 지금 내가 얼마에 팔았어요? 시용 판매 써보고 좋은 문 사라 하고 90만 원이야? 81만 원이야? 예? 아, 내가 우선 보낸 게 얼마 보냈냐니까? 써보고 좋은 문 사라고 보낸 게 봐요. 81만 원은 원가고 내가 일단 야 써봐 하고 보낸 물건은 상대방에게 얼마에 보냈을까? 90만 원. 그러면 봐요. 상대방은 원가를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보낸 물건이 90만 원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얼마는 사겠대? 60만 원은 팔린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팔린 게 얼마 남았다? 30만 원은 아직 안 팔렸잖아. 이건 내 재고 자산이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얼마를 더 집어넣어야 돼? 여기 플러스? 요거 플러스? 90만 원 보냈는데 60은 사겠다 그랬고 30만 원은 안 팔았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은 내 재고 자산이잖아. 그럼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죠. 30만 원 집어넣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왜? 30만 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이익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따져? 우리 아까 90만 원인데 원가는 얼마? 81만 원. 그럼 우리 아까 매출액분의 원가 이렇게 쓰면 원가율이 나오잖아요. 원가율이 몇 프로? 90%잖아.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안 팔리고 남아있는 게 얼마다? 30만 원의 원가는 27만 원이지. 그래서 27만 원 이렇게 더하면 요거 3개 더한 게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다. 이런 얘기라. 참 그지 같죠? 근데 몇 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몇 번 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6번에다는 왕별 하나 해주시고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도 안 배웠고 시용 판매도 안 배운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들으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요. 이제 우리 기본서에서 다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17번. 기말 재고액 34만 원을 21만 원으로 잘못 계산한 경우 나타나는 효과로 틀린 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거만큼 쉬운 게 없어요. 원리 이해.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회사 기말 재고액은 얼마? 34만 원인데 얘를 얼마로 잘못 계산했어요? 21만 원으로 적게 계산했잖아요. 그 얘기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재고자산은 뭐야?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의 크기는 뭐의 크기와 같을까? 이익의 크기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A, P, K 자산이 100원인데 부채가 40원이면 자본은 60원이에요. 그러면 자산을 크게 했어. 100원인데 얘를 110으로 했대. 그러면 부채는 똑같으니까 얘가 바뀌는 거예요. 자산의 크기는 부채에는 아무 영향을 안 줘요.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라. 부채는 그대로예요. 근데 100원인데 얘를 110원으로 자산을 크게 했으면 자본이 얼마가 돼? 70원이 돼서 이익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산이 크게 되면 이익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산이 얘가 100원인데 얘를 90원으로 했대 봐. 그럼 자본은 얼마가 돼? 50원이 되겠죠. 즉 자산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다. 그럼 지금 34만 원으로 해야 될 거를 얼마로 했어요? 21만 원으로 잘못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자산을 얼마? 13만 원을 적게 했으니까 이익은 13만 원이 적다라는 거죠. 그럼 이익이 13만 원 적으면 원가는 13만 원이 크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바로 그거예요. 그럼 답은 몇 번? 자, 그러면 효과로 틀린 겁니다. 그러면 1번. 매출 총이익이 13만 원 과소 계상된다. 맞죠? 자, 기말이 적어졌으니까 이익도 적다. 이익이 적으면 원가는 반대가 되니까 크다. 그 다음 자산이 13만 원이 적어진다. 오케이. 4번. 당기순이익이 13만 원? 적다.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5번 좀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혼수자본. 이 혼수자본이라는 게 뭐냐면은 1번. 자, 요게 원래가 자산이 100원인데 부채가 40원이면 자본은 얼마예요? 60원인데 얘를 110원으로 했어. 그러면 자본이 얼마가 돼? 70원이 되죠? 그러면 원래의 자본은 얼마인데? 60원인데 10원어치 물 탔어. 부풀렀다 이 말이야, 자본을. 그러니까 물탄 자본. 그래서 우리가 혼수 자본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아, 우리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아버지가 야 막걸리 좀 받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서 막걸리 한 대 받아와요. 받아오면서 어떻게 마시지? 딱 마시면 이제 3분의 1을 먹어서 이제 그러고 들어가면 죽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물가에 가서 거기다 물을 부어서 갖다 드려. 그래도 모르지. 그죠? 물탄 막걸리죠? 그러니까 늘어나면 물탄 막걸리. 혼수자본. 오케이? 그럼 요거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은 자, 요거의 반대 자본. 그러니까 자본을 크게 한 게 물탄 자본, 혼수 자본이고 얘가 100원인데 얘가 90원이라면 얘는 얼마가 돼요? 50원이지? 그럼 원래의 자본은 얼마가 맞아? 60원인데 지금 얼마로 감췄어요? 50원을 이렇게 감추고 있지? 60인데 이렇게 됐을 때를 비밀 적립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어 이해합니다. 자본을 부풀렸을 때 뭐라고 한다? 혼수 자본. 자, 요거의 반대가 뭐라고요? 비밀 적립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7번에서는 자, 5번이 뭐로 해야 돼요? 비밀 적립금이 발생한다. 이래야 맞는 답이다. 이 소리지.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5번만 정답. 자, 18번 또 불났네. 자, 불났는데 불나면 1번. 자, 불나면 1번. 그려봅니다. 자, 기초 얼마? 기초는 80. 그 다음 매입액은요? 매입액은 500. 매출원가는 640인데 매출 총이익률이 20%네. 원가율은 80%. 그러면 510? 512만 원 맞죠? 자, 그러면 기말은 68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지. 오케이? 근데 얼마가 남아 있어요? 다행히 30만 원은 자, 화재를 면했대요. 그럼 불나서 생긴 손실은 38만 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보충. 오늘 좀 어려운 거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듣는 대로 알아들었으면 다행이고 모르면 잊어버리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왜?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면 또 그때 자세히 순차적으로 배워가면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듣고 그때 또 들으면 훨씬 쉽고. 예. 7번이요. 자, 7번은 다시 보십니다. 지금 몇 페이지야? 이 페이지 수가 안 나왔어? 3페이지? 네, 3페이지. 자, 내가 이거
페이지를 꼭 좀 넣어서 복사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냈네. 자,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매입과 관련된 현금 지급액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런 거는 요령이에요. 그러면 매입하고 관련된 그랬을 때는 우선 상품 계정이 하나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계정 요거 하나만 나오면 끝이야.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매출과 관련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면 그때는 상품 계정하고 외상 매출금 계정 요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자 상품 계정 차변에는 뭐 들어간다? 기초 또 매입 또 매출 또 기말. 그러면 여기서 뭐 나와? 이익.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는 외상 매입금이잖아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기초가 어디로 와요? 대변에 오고 매입한 게 대변에 와요. 그리고 갚았어. 지급했어. 지급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되고 나머지가 기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먼저 매출액이 500원 나왔고 매출이익은 100원. 그 다음 기초상품은 120원. 그 다음에 기말상품은 110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당기 매입액을 찾을 수가 있지.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610원이니까 490원인가? 390? 네, 390원이 매입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했죠? 그러면 여기에 당기 매입액은 390원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이제 기초의 매입 채무는 80원이고 기말의 매입 채무는 120원이니까 그럼 우리 얼마 지급했느냐 간단하게 나오죠? 얼마야? 470원에서 120원 하면은 350원을 지급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T자 두 개 그리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재고자산까지 끝냈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금융자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금융자산까지만 하고 일찍 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11월 첫 강이에요. 원래 이제 오늘 제가 수업을 할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난주에 그냥 하루 쉴까 그러다가 그냥 한번 더 듣고 또 들으면 더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기본서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쉬었답니다.